2016년 10월 부산 사하구의 장례식장은 국화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윤세아는 검은 상복 자락을 쥔 채 빈소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14살. 아버지의 영정사진 속 미소는 낯설게 환했습니다. 조문객들은 고개를 숙이고 향을 피우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세아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하려 했지만 이내 포기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세아야, 이리 와. 새어머니 고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주 목걸이가 검은 원피스 위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세아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서연은 조문객들이 모두 떠난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세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는 슬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결정만이 있었습니다. 짐은 내일까지 정리해서 보내줄게. 연락처는 알잖아. 어디로 가라는 건데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세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물건은 많지 않았습니다. 노란 줄자 하나, 매화자수 도안 몇 장. 세아는 그것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옷은 입은 것 외에 2벌만 챙겼습니다. 밤 10시 골목에 비가 내렸습니다. 세아는 우산도 없이 걸었습니다. 빗물이 교복 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발이 저절로 멈춘 곳은 국제시장 입구였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불빛 하나가 새어나왔습니다. 만수수선이라는 낡은 간판. 그 안에서 미싱 소리가 들렸습니다. 학생, 비 피하고 들어와. 문이 열렸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수건을 내밀었습니다. 박만수?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뒷방으로 안내하며 전기포트를 켰습니다. 밥은 먹었어? 세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수는 냉장고에서 계란과 간장을 꺼냈습니다. 밥을 데우고 계란을 풀어 넣었습니다. 김도 없이 반찬도 없이 그저 간장 달걀밥 한 그릇이 세아 앞에 놓였습니다. 천천히 먹어. 세아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술을 떠넘기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밥알이 목구멍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만수는 아무 말 없이 휴지를 건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청소년 근로 계약서야. 세아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근무 시간, 임금, 휴일. 빽빽한 글자들이 낯설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이런 거 없이 일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지. 줄자는 거짓말을 안 해. 법도 그래. 우리 법대로 하자. 만수는 가게 벽에 걸린 줄자를 가리켰습니다. 노란색, 빨간 눈금 150cm. 세아의 가방 속 줄자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원단 만지는 법을 배웠으면 이제 계약서 읽는 법도 배워야 해. 세아는 서류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만수도 서명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파일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지나면 내 것도 하나 줄게. 보관은 내가 해. 그날부터 세아는 미싱 앞에 앉았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는 소리, 실이 당겨지는 소리, 페달을 밟는 발의 진동. 세상의 모든 공포가 그 소리 아래 묻히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자 만수의 아내 정춘자가 이불을 펼쳐주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 내일 방 얘기는 내일 하자. 세아는 가방에서 노란 줄자를 꺼내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미싱의 잔상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바늘은 천을 찔렀지만 결국 2조각을 이었습니다. 세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바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면
무언가 다시 꿰매질 것입니다. 2017년 봄 세아는 만수수선의 막내 직원이 되었습니다. 학교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만수가 검정고시 원서를 내밀었지만 세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험 볼 시간에 바지단 20개 더 접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나중엔 필요해. 나중은 나중에 생각할게요. 만수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점심시간마다 신문을 펼쳐 보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세아는 듣는 척하며 바늘에 실을 꿰었습니다. 손님들은 세아를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15살 아이가 양복 소매를 뜯고 치마단을 접고 지퍼를 갈아 끼웠습니다. 처음엔 실수도 많았습니다. 실밥이 삐뚤어지고 단추 위치가 어긋났습니다. 만수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뜯어. 옷은 거짓말 못해. 세아는 밤늦게까지 남아 뜯고 다시 꿰맸습니다. 손끝이 까지고 어깨가 굳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늘 소리가 멈추면 장례식장에 침묵이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2018년 여름 세아는 처음으로 리폼 의뢰를 받았습니다. 대학생 손님이 청바지 한 벌을 들고 왔습니다. 이거 버리긴 아까운데 뭔가 만들 수 있을까요? 세아는 청바지를 펼쳐보았습니다. 무릎이 해지고 밑단이 닳았습니다. 하지만 원단은 살아있었습니다. 세아는 가위를 들었습니다. 해진 부분을 잘라내고 남은 천을 다시 배치했습니다. 사흘 후 작은 토트백이 완성되었습니다. 헐, 대박. 손님은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해시태그는 해시태그 국제시장수선 해시태그 청바지 리폼. 다음 주 같은 요청이 3건 더 들어왔습니다. 만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수선이랑 리폼은 달라. 리폼은 내 책임이야. 알아요. 제가 할게요. 세아는 밤 시간을 쪼개 작업했습니다. 버려진 교복 치마를 에코백으로, 낡은 셔츠를 파우치로 바꾸었습니다. 손님들은 기뻐했지만 세아는 불안했습니다. 주문이 밀릴수록 수면 시간이 줄었습니다. 실수도 잦아졌습니다. 2019년 가을 세아는 처음으로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단골 손님이 어머니의 한복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입으셨던 거예요. 뭔가 남기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어요?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복을 해체하고 조각을 모아 쿠션 커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염색 과정에서 실수했습니다. 원단이 변색되었습니다. 매화자수가 번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님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한복 조각을 도로 챙겼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습니다. 만수는 그날 밤 세아를 불렀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다만 준비가 안 됐던 거지. 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은 달라. 넌 아직 배우는 중이야. 세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방 속 노란 줄자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는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실수하지 않을 만큼 완벽했을까요? 2020년 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국제시장은 한산해졌습니다. 관광객이 사라지고 수선 의뢰도 뚝 끊겼습니다. 만수는 월급을 깎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세아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쉬어. 나중을 위해서. 세아는 쉬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니, 생각이 너무 많았습니다. 세아는 쌓아둔 자투리 천을 꺼냈습니다. 데님, 면, 린넨. 색깔도 두께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세아는 그것들을 펼쳐놓고 조합을 시도했습니다.
어느 날 이웃가게 사장 춘자가 물었습니다. 뭐 만드는 거야? 모르겠어요. 그냥 만들고 있어요. 그것도 방법이지. 춘자는 차 한 잔을 놓고 갔습니다. 세아는 바늘을 들었습니다. 해진 원단을 이어 붙이고 단추를 달고 안감을 넣었습니다. 한 달 후 크로스백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세아는 그것을 들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상하지 않네. 세아는 가방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해시태그는 해시태그 업사이클, 해시태그 버려진 것들이 재탄생. 사흘 만에 댓글 100개가 달렸습니다.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주문 가능한가요? 세아는 만수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팔아도 될까요? 내가 만든 건 내 거야. 다만 가격은 정직하게 매겨. 세아는 원가를 계산했습니다. 청각, 부자재, 작업시간. 정확히 적었습니다. 첫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입금 알림이 울렸을 때 세아는 핸드폰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2021년 초 세아는 만수에게 말했습니다. 제 가게를 내고 싶어요. 만수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준비됐어? 모르겠어요. 근데 안 하면 평생 모를 것 같아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계약서부터 배워. 줄자처럼. 세아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임대차 계약, 사업자 등록, 부가세. 낯선 단어들이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세아는 적었습니다. 바늘로 천을 꿰매듯 한 글자씩 눌러 썼습니다. 그해 봄 점포동의 작은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리폼 라운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세아는 문 앞에 서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렸습니다. 2022년 여름 리폼 라운지는 두 번째 매장을 냈습니다. 점포동 1호점은 예약이 2달치 밀렸고 해운대 2호점은 오픈 첫날부터 줄이 섰습니다. 세아는 직원을 뽑았습니다. 20살 대학생 둘, 30대 경력 단절 여성 하나. 계약서는 만수에게 배운 대로 작성했습니다. 임금, 휴일, 사대보험. 한 줄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언니, 우리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막내 직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세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박은 없어. 그냥 하루하루야. 하지만 세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운이었습니다. 업사이클이 유행을 탔고 SNS가 브랜드를 키웠습니다. 언제든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세아는 대로변 전광판에서 낯익은 얼굴을 봤습니다. 고도현, 의붓 오빠였습니다. 화면 속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미소 지었습니다. 자막이 흘렀습니다. 하루 준비로 월천, 한상하루 도시락 프랜차이즈. 세아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버스 정류장 광고판에도 같은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깨끗한 도시락 사진, 환한 주방, 웃는 점주들.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고서연. 세아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한상하루. 2020년 설립. 2년 만에 전국 80개 매장. 언론은 코로나 시대 성공 신화라고 불렀습니다. 세아는 화면을 껐습니다. 2023년 봄 리폼 라운지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손에 든 건 가방도 옷도 아니었습니다. 서류 뭉치였습니다. 사장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성은 조심스럽게 서류를 펼쳤습니다. 가맹계약서. 상호명은 한상하루 해운대점이었습니다. 저 작년에 가게 열었어요. 설명회 땐 월 500은 번다고 했거든요. 지금은요? 적자예요. 본사에서 원재료 공급하는데
가격이 시중보다 비싸요. 교육도 이틀밖에 안 받았어요. 레시피도 제대로 안 가르쳐 줬고요.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약 해지하려니까 위약금 3천 내래요. 제가 투자한 돈만 6천인데 세아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작은 글씨들이 빼곡했습니다.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비, 보증금, 위약금 조항은 3페이지 하단에 숨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만나보셨어요? 상담비도 부담이에요. 그냥 사장님이 젊은데 성공하셨다길래 조언이라도 들을까 싶어서요. 세아는 서류를 돌려주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미안해요. 여성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뒤에도 세아는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아는 만수를 만났습니다. 오늘 이상한 손님이 왔어요. 세아는 한상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수는 한참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넌 뭐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있긴 싫어요. 그럼 알아봐. 줄자처럼 정확하게. 세아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한상아로 피해 사례를 검색했습니다.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비슷한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본사 연락 안 됨, 위생 교육 없음, 위약금 폭탄. 세아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날짜, 지역, 피해 내용, 숫자가 쌓였습니다. 2023년 여름 세아는 변호사 최지안을 만났습니다. 해운대 법률사무소. 최지안은 30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짧은 머리, 검은 뿔테 안경. 세아가 정리한 자료를 펼치자 그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네요. 고소 가능한가요? 증거가 필요해요. 내부 문건, 회계 자료, 피해자 진술. 지금은 부족해요. 세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지안이 덧붙였습니다. 근데 왜 하려고 해요? 사장님 사업이랑 무관하잖아요. 세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쫓겨나던 날의 침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해 가을 국제시장 재개발 소식이 들렸습니다. 만수가 전화했습니다. 세아야, 이 동네 정리된대. 가게는요? 보상받고 나가야지. 근데 내가 살던 집 있던 상가동 말이야. 거기도 재개발 들어간대. 세아는 핸드폰을 쥔 채 굳었습니다. 그 집, 쫓겨난 그날의 골목, 빗소리, 침묵. 세아는 검색했습니다. 상가동 현황. 1층은 한상아로 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2층은 비어 있었습니다. 세아는 부동산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매물로 나와 있었습니다. 가격은 리폼 나온 지 새 매장 매출을 다 합쳐도 모자랐습니다. 세아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대출, 투자, 크라우드 펀딩. 숫자를 적고 지우고 다시 적었습니다. 밤새 계산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아는 상가동 앞에 섰습니다. 낡은 외벽, 금간 유리창. 1층 입구에는 한상아로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세아는 그 앞에 서서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누군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세아야? 세아는 돌아봤습니다. 고도현이었습니다. 정장 대신 후드티를 입고 손에는 편의점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여기서 뭐해? 세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그냥 지나가다가. 본사 있잖아. 여기. 응. 근데 나 곧 나갈 거야? 엄마랑 잘 안 맞아서. 도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너 잘 지내?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뭔가 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는 그냥 손을 흔들고 돌아섰습니다. 세아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 때 도연이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내 사라졌습니다. 세아는 다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가방 속 노란 줄자를 꺼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줄자는 거짓말을 안 해. 세아는 줄자를 쥐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재볼까? 건물 입구까지의 거리, 1층부터 3층까지의 높이, 가능성과 불가능 사이의 간격. 세아는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봄 세아는 투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해운대 작은 세미나실. 참석자는 12명이었습니다. 리폼 라운지 단골 손님들, 업사이클 업계 선배, 그리고 만수와 춘자. 세아는 프로젝터 앞에 섰습니다. 국제시장 상가동을 매입하려 합니다. 화면에 건물 사진이 떴습니다. 참석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세아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1층은 피해 점주 지원센터, 2층은 봉제기술학교, 3층은 리폼라운지 3호점. 숫자가 나열되었습니다. 매입 비용, 리모델링 예산, 예상 수익. 세아는 한 장 한 장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버려진 것들이 다시 쓰이는 곳. 만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왜 하려고? 세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빚을 갚아야 할 것 같아서요. 누구한테? 저한테요. 참석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투자금 일부가 모였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대출로 메웠습니다. 세아는 매입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해 여름 세아는 피해 점주들을 모았습니다. 해운대 커뮤니티 센터 20명 남짓이 모였습니다. 50대 여성, 30대 남성, 60대 부부. 모두 한상하루 가맹점을 운영했거나 폐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최지한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가맹사업법 9조,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11조, 과장 광고 금지 위반,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기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한 점주가 물었습니다. 최지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장은 못합니다. 다만 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점주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세아가 말했습니다.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냥 줄자로 재듯이 하나씩 확인하고 싶어요. 얼마를 투자했는지, 얼마를 손해봤는지, 약속과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세아는 노란 줄자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거짓말 안 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점주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또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15명이 연대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해 가을 조정 테이블이 마련되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중재센터, 긴 타원형 탁자 양쪽에 사람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쪽은 고서연, 고도현, 그리고 변호사 둘. 다른 쪽은 세아, 최지한, 피해 점주 대표 셋. 고서연은 여전히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아를 보자 잠시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중재인이 말했습니다. 최지한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상하로 본사는 가맹 희망자에게 평균 월 매출을 실제보다 42% 높게 제시했습니다. 교육은 계약서상 2주인데 실제론 이틀이었습니다. 고서연 측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점주의 역량 차이입니다. 원재료 공급 가격은 시중가보다 평균 38% 높았습니다. 유통 비용이 포함된 겁니다. 위생교육 자료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자료는 온라인으로 제공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세아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노란 줄자였습니다. 탁자 위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중재인이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실의 길이를 재던 도구예요. 세아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표가 떴습니다. 점주별 투자 금액, 실제 매출, 손익 내역.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직접 모은 자료예요. 15곳의 장부를 비교했어요. 본사가 약속한 것과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줄자로 재듯이 정리했어요. 고도연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아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내부 문건이었습니다. 가맹 설명의 대본, 매출 예상표, 원가 축소 지침. 하단에는 고도연의 디지털 서명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났습니까? 고서연 측 변호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세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최지안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출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사실인지가 중요합니다. 중재인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서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를 원하는 겁니까? 세아는 다시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보상금은 변호사님이 계산하신 대로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화면에 건물 사진이 떴습니다. 국제시장 상가동. 이 건물 1층 본사 사무실 있던 자리요. 거기를 비워주세요. 피해 점주 지원센터로 쓸 겁니다. 고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만지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왜 그래야 하죠? 당신이 절 쫓아낸 집이 있던 자리니까요. 세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이 사람을 내쫓았지만 건물은 사람을 지키게 할 수 있어요. 전 그렇게 믿어요. 고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1시간 더 이어졌습니다. 결국 양측은 재조정 일정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에서 고도연이 세아를 불렀습니다. 세아야, 세아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자료. 내가 준 거 맞아? 알아요.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당신이 곤란해지잖아요. 도연은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나 지금도 충분히 곤란해. 그래도 괜찮아요. 당신은 선택했으니까. 세아는 돌아서 걸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자료 더 보낼게. 아직 남았어.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세아는 만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시작했어요. 어땠어? 무서웠어요. 근데 줄자 덕분에 버텼어요. 만수는 웃었습니다. 그래, 줄자는 거짓말 안 하니까. 세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밤바다가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도 같은 바다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세아는 노트북을 열어 메일함을 확인했습니다. 새 메일이 하나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고도연. 첨부 파일이 3개 달려 있었습니다. 세아는 파일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증거였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폴더를 닫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줄자를 들고 다시 재는 날. 세아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바늘 소리가 들렸습니다. 2025년 봄 국제시장 상가동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매화기술학교 앤드 피해자 지원센터. 로고는 엄마의 매화자수였습니다. 세아는 사다리 아래서 올려다봤습니다. 햇빛에 반사된 글씨가 눈부셨습니다. 잘 어울린다. 만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춘자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세아는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개소식은 조용했습니다. 피해 점주 12명, 리폼 라운지 직원들, 그리고 최지한 변호사. 세아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바늘은 찔러야 하지만 꿰매려고 존재합니다. 세아는 1층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선 찍힌 것을 꿰맬 겁니다. 계약서도 관계도 삶도. 박수가 터졌습니다. 세아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날 오후 첫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50대 여성이 왔습니다. 작년 해운대점을 폐업한 분이었습니다. 최지한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보상금 합의가 완료됐습니다. 일주일 안에 입금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은 울었습니다. 최지한은 조용히 휴지를 건넸습니다. 세아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실 계획 있으세요? 도시락은 이제 안 할 것 같아요. 무서워서요. 그럼 다른 걸 배워보시는 건 어때요? 세아는 2층 안내문을 내밀었습니다. 봉제기술학교 모집 공고, 수강료 무료, 재료비 지원, 수료 후 취업 연계. 전 바느질 못하는데요. 저도 14살 때 처음 배웠어요. 여성은 안내문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세아가 덧붙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여기는 안 사라져요. 그해 여름 한상하루 보상 합의가 최종 체결되었습니다. 22명의 피해 점주가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고서연과 고도연은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한상하루는 새 경영진 아래 재편되었습니다. 매장 수는 절반으로 줄었지만 교육과 원재료 공급이 투명해졌습니다. 세아는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프랜차이즈 피해 구제 첫사례. 사진 속엔 최지한과 피해 점주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어느 날 리폼 라운지에 한 통의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고도연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USB 하나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세아야, 이게 마지막 자료야? 회계장부 전체 필요하면 써. 나는 이제 그만 도망칠래.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세아는 USB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편지는 접어서 노트 사이에 끼웠습니다. 그해 가을 매화기술학교 일기가 수료했습니다. 10명이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그중 5명은 한상하루 피해 점주였습니다. 50대 여성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졸업작품으로 토트백을 만들었습니다. 재활용 데님으로 만든 작지만 튼튼한 가방이었습니다. 이거 팔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세아는 리폼 라운지 매대 한쪽을 내어줬습니다. 수료생 작품 코너. 한 달 만에 가방 6개가 팔렸습니다. 여성은 매출 정산서를 받아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처음이에요. 이렇게 정확한 돈을 받는 거.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줄자는 거짓말 안 하니까요. 그날 밤 세아는 국제시장을 걸었습니다. 재개발로 많은 가게가 사라졌지만 여전히 불빛은 남아 있었습니다. 만수수선은 작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만수와 춘자는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던 날 만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줄자를 잘 썼어. 선생님이 가르쳐 주셔서요. 아니야. 넌 원래 알고 있었어. 나는 그냥 이름을 붙여줬을 뿐이야. 세아는 그날의 포옹을 기억했습니다. 만수의 등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세아는 상가동 앞에 멈춰 섰습니다. 1층 창문 너머로 상담실 불빛이 보였습니다. 2층 봉제실에선 미싱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3층 리폼 라운지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세아는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3층으로 갔습니다. 작업대 위엔 내일 수선할 옷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세아는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청바지였습니다. 가위를 들었습니다. 해진 부분을 잘라냈습니다. 바늘에 실을 깨었습니다. 천천히 한 땀 한 땀 꿰맸습니다. 문득 창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세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고서연이었습니다. 세아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진주 목걸이는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세요. 괜찮겠니? 네. 서연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작업대를 둘러봤습니다. 원단 더미, 미싱, 벽에 걸린 줄자. 한참을 침묵하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 엄마도 이렇게 일했어. 알아요. 나는 이해 못했어.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는지. 세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도연이가 연락했니? 편지 한 통 받았어요. 그 애가 자료 넘긴 거 나도 알아. 세아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여전히 차갑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할 거야. 너도 듣고 싶지 않을 테니까. 네. 대신 이건 말할게. 잘했어. 내가 옳았어. 서연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가고 이윽고 사라졌습니다. 세아는 올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2025년 겨울, 세아는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정직한 한 끼, 비의 점주 중 한 명이 새로 연 식당이었습니다. 도시락 대신 직장인 대상 정식집, 원가와 레시피를 벽에 공개했습니다. 매출도 월별로 게시했습니다. 사장님, 이러면 손해 아니에요? 손님이 물었습니다. 점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줄자는 거짓말 안 하거든요. 손님들이 박수쳤습니다. 개업 한 달 만에 단골이 생겼습니다. 세아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SNS에 올렸습니다. 해시태그는 해시태그 버려진 것들이 재탄생, 해시태그 줄자는 거짓말하네. 그날 밤 세아는 작업대를 정리했습니다. 노란 줄자를 손에 들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눈금이 희미하게 달아 있었습니다. 세아는 줄자를 펼쳤습니다. 150cm,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세아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23살, 쫓겨난 아이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누군가를 받아들일 어른이 서 있었습니다. 세아는 새 천을 꺼냈습니다. 흰 면원단, 그 위에 매와 도안을 올려놓았습니다. 바늘을 들고 천천히 술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한 땀 한 땀, 매와 한 송이가 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국제시장의 골목에, 상가동의 지붕에 조용히 쌓였습니다. 세아는 바늘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도 바늘을 들고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꿰매고 있을 것입니다. 세아는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매화의 마지막 꽃잎을 완성했습니다. 줄자는 여전히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